반갑습니다. 타로 마스터 김혜령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원데이 수업에 대한 안내를 드리는 그런 영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점보드 타로 보기라는 수업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하는지 궁금해 하셔서요. 그래서 영상으로 그냥 올려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강의를 만들게 된 계기가 제가 수업 중에 리딩을 해드리면 간혹 가다가 이제 저희 수강생들이 선생님 리딩은 신점 같다. 신점 보는 것 같다. 또 어떤 분은 혹시 신내림 받으셨어요? 뭐 이렇게 반농담으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러면 제목을 이렇게 붙여서 한번 원데이 수업을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많은 분들이 네, 반응이 좋았고 도움도 많이 됐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좀 기분 좋은 얼굴로 돌아가시는 거 보면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수업을 좀 안내를 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타로 많이 하시고 잘 보시는 선생님들은 다 아마 한두 번쯤 이런 말 그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신점 보는 것 같다 이런 말 다 들으시죠. 그리고 저도 매번 매 리딩마다 그렇게 하는 거는 또 아닙니다. 네. 얼마든지 여러분도 신점 보는 것처럼 타로를 보실 수 있다는 거죠. 네, 일단 전제 조건이 그럼 이렇게 보려면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 어떻게 보는 거를 얘기하는 걸까요? 일단은 미래에 대한 질문을 이제 대부분 와서 물어보시잖아요. 그죠? 계약이 될까요? 집이 팔릴까요? 이 남자와 재회가 될까요? 제가 이직이 가능할까요? 이번에 퇴사하고 싶은데 그만둘 수 있을까요?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명확하게 yes, no가 있는 질문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가 있어야 돼요. 미래에 대한 예측하셔야 됩니다. 그죠? 시험 운을 물어봤거나 합격 운을 봤을 때 좀 열심히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대답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희가 이렇게 수업을 해보면 초보자들 선생님들은 많이 안 오세요. 원래 제 수업에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많이 오시기도 하고 특히 신점보드 타로 보기 수업 자체는 초보자가 들을 수 있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타로 하신 분이 와서 들으시거든요. 그런데 해보면 생각보다 이 예측, 정확도, 미래 예측률이 좀 떨어집니다. 이게 조금 우선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카드 배열에서 그죠? 카드의 배열에서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일단은 미래의 결과를 뽑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이제 필요하고 두 번째는 과정과 그리고 또 시기. 물론 과정은 틀려도 돼요. 그죠? 과정에 대한 설명은 틀려도 결과가 맞으면 나중에 그 선생님이 한 말이 맞았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좀 더 제대로 보려면 그러니까 이 질문자들을 이렇게 확 끌어당기려면 어떤 과정으로 해서 또는 이 직전에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주 예리하게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훨씬 더 인상적인 강의가 아니라 상담이 되겠죠. 근데 아마 더 중요한 건 시기일 거예요. 예를 들면 계약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계약, 매매. 근데 이게 될 것 같다는 건 알겠는데 이 사람이 이게 지금 오랫동안 안 나갔는데 도대체 언제 되는 건가요? 여기에서 이제 막힌단 말이죠. 언제? 그럼 과연 이 언제 되는가 하는 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뽑으실까요? 만약에 지금 1월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이렇게 뽑으셔서 이제 1월 한 장, 2월 한 장 순서대로 그쵸? 순서대로 하셔서 그 카드를 보고 이제 긍정적인 카드가 나오면 또는 매매에 연관되는 게 나오면 되는 걸로 본다. 이렇게 1, 2, 3 아니면 지금이 만약에 10월이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10월이 되겠죠. 10월, 11월, 12월 볼게요. 그러면서 4장, 5장 뽑을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좀 빨리 일어날 결과 같은 경우는
첫째 주, 둘째 주, 그죠? 일주,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뽑으시겠는데요.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좀 가장 간편하죠. 자, 문제는 이런 배열을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안 맞는다. 가끔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끔 맞는 거죠. 이렇게 단순하다면, 점 보는 게 이렇게 단순하다면 아마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 이거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 부분이 이게 굉장히 적중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카드를 3장이 됐던 뭐 4장 배열이 됐든 또는 이렇게 뭐 5장 배열을 뽑는다 했을 때 이 배열 안에서 매매가 되는지 안 되는지 yes, no도 읽으시고 또 뭐도 읽어야 돼요. 그 안에서 시기를 읽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시기를 따로 뽑으시거나 시기를 위한 거를 따로 뽑거나 아니면 그 타임에 관한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일주, 뭐 1일, 2일 이렇게 해서 한 달, 2달 해서 숫자가 적혀 있는 카드가 있는데 애석하게도 그 카드도 써보시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거는 이 질문을 했을 때 시기를 따로 질문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매매가 언제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질문을. 아니면 매매가 될까요? 이렇게 물어도 됩니다. 그 안에 된다면 언제 된다. 안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안 된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어쨌든 맞춰야죠. 네. 그리고 시기를 언제인지 아는 이런 보는 방법. 네. 그리고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경우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상대방 어떻습니까? 내담자가 잘 안 받아들여요. 왜요? 그죠? 그냥 이건 안 됩니다 라고 분위기는 다 읽으시거든요. 타로 어느 정도 하시면.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내담자는 자기는 원하는 게 yes라는 대답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아닌 경우가 나왔을 때 이렇게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결론만 얘기하면 쉽게 받아들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러해서 이렇고 이러해서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어때요? 그렇군요. 어느 정도 본인도 사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거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예. 그리고 조금 더 어떤 스토리텔링이 들어가야지 이게 상담이 이제 조금 매끄러워지죠. 그러니까 자판기처럼 뭐 yes, no 딱 대답하는 게 아니니까요. 특히 전화 상담이나 비대면 상담 같은 경우에는 또 시간이 또 중요하니까요. 네, 시간이 또 너무 짧으면 좀 어떤 직업적으로 여러분 일하실 때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되죠. 마이너스 요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것인데 자, 예를 들어서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 수강생 A가 있었고, 이제 그의 제 친구 B 여성이 있어요. 자, 이제 친구가 타로를 배운다고 하니까, 나 좀 봐줘 라고 했겠죠. 내 오빠 마음이 궁금하다 하면서 이제 카드를 한 장 뽑은 겁니다. 이 B 여성의 경우 남자친구와 7년을 교제했고, 나이대는 40대 후반이었습니다. 아직 결혼은 안 하고 교제만 하는 상황이죠. 자, 한 장이 나왔어요. 0번 바보 카드. 자, 여러분 같은 경우에 이 한 장으로 이제 어떤 리딩을 하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다양한 리딩이 가능할 건데요. 이제 이 A 분이 저희 A 수강생 분이 그 많은 키워드 중에서 그 순간에 아마 떠올랐던 키워드는 무엇인가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다. 좀 자유로워지고 싶다 이렇게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한테 좀 벗어나고 싶은가 봐 이렇게 말이 툭 튀어나왔고 이제 B 여성이 그 얘기를 듣고 흥분해서 당장 가서 물어봐야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조금 다른 리딩을 했는데요. 뭐 어떤 분들은 또 이 카드 보고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이 카드를 상대 여성으로 본 거죠. 상대 여성으로 보고 좀 약간 모질하고 바보. 그러니까 내가 늘 신경 써줘야 될 사람. 내가 좀 많이 보살펴야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신 분도 계셨고 아주 여러 가지의 다양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카드를 보면서 이 사람의 마음, 이 남자친구의 속마음은 이 여성에 대해서 어떻겠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남자의 어떤 직장에서의 지금 어떤 상황, 그리고 그 직장에서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
네, 그래서 또 조언까지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벌써 제가 조언으로 해준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를 벌써 이 남자는 그것까지 준비를 해둬가지고 비여성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여성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 상황들을. 이렇게 한 장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거는 이 카드 한 장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다면 많은 장면이 여기서 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카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그죠? 타로 카드가 어떤 방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우리가 선택했을 때 타로 카드는 뭘 보여주는지 그거를 이제 이해한다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물론 이 카드는 질문자라든지 질문자의 상황에 따라서 어떨까요? 대답은 다 달라집니다. 제가 읽었던 그 리딩이 언제나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약간의 그 순간적 직관도 필요한데, 사실 여러분이 직관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어떤 사람과 여러분 A라고 할게요. A 마스터, 자 B 고객입니다. 마주 앉았을 땐 이 두 사람의 에너지 장이 형성이 돼요. 하나의 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라든지 연관된 정보를 끌어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그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는 직관이 없는데, 직관이 없는 사람은 좀 타로 하는데 좀 어려울까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고, 어떤 분들은 뭐 신기가 좀 있어야 타로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편안하게 그 순간에 타로에 집중하시면 그냥 다 알게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다만 여러분이 이 한 장의 의미를 정확히 제대로 모르고 또는 단편적으로 어떤 한쪽 시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카드 같은 경우에 연애에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은 어떻게 배우셨어요? 물론 긍정, 부정, 그죠? 주변의 카드에 따라 달라지는 거 있겠지만 가장 잘못된 리딩이 이제 바람기가 있다. 이런 것. 자, 바람기 있고 바람둥이거나 굉장히 뭐 어떤 불성실한 그런 연애를 하는 사람으로 나오는 가능성이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 카드의 의미는 그것보다는 이제 본질적인 의미는 어딘가에 지금 홀가분하고 자유로운 상태 맞아요. 그런데 언제나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완전히 몰입하고 있는, 그죠? 어떤 실제 이제 아직 시작되진 않았을 때 생각으로 어디에 빠져 있거나 어디에 이렇게 선망하는 대상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바람기가 있거나 불성실하다와 전혀 정반대의 사랑, 완전히 올인하는 그런 사랑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기가 있다, 이 카드가 좀 불성실하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입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장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저희 그 수강생 중 한 분이 그래서 신점 타로 수업 듣고 충격을 받았다, 이런 후기를 주신 적이 있어요. 정보가 부족하니까 질문을 받았을 때 많이 뽑았답니다. 항상. 그런데 3장 가지고도 충분하게 어마어마한 정보를 다 읽어내니까 그걸 보면서 굉장히 놀랬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패턴을 바꾸기로 했다. 이게 이제 제가 좀 기억에 많이 남는 후기였어요. 그분이. 많이 뽑을수록 자기가 잘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초보자분들이 그렇게 이제 실수를 하실 수 있어요. 자, 카드를 많이 뽑는다. 카드를 많이 뽑는다. 이게 오히려 초보자한테는 위험하다는 거죠. 왜 위험할까요? 아직 카드 의미가 충분히 내게 안 돼 있고 조합하는 능력이 없는데 많이 뽑으면 약간 혼란이 옵니다. 멘붕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있든 없든 초보자들은 최대한 간결하게 뽑고 그 안에서 결론을 심플하게 내고 이렇게 이제 리딩 하시는 것을 연습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께서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위험 부담이 적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이 뽑았을 때 오히려 더 여러분의
이제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의 매장에 와서 이런 질문을 아들에 대한 내 마음을 뭐 뽑거나 이러진 않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수업을 위한 질문이었는데, 이 어머니가 40대 아들을 생각하고 3장을 뽑아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뽑았습니다. 지금 전부 메이저 카드죠. 이 경우는 메이저 카드에서만 뽑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설정을 그렇게 한 거죠. 메이저 카드 안에서만 뽑았고, 그리고 지금 이분은 질문이 지금 아들이 사업하는데 사업운이 어떨까요? 뭐 이런 심각한 주제가 있었던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알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아드님 지금 어떤 상황인지. 40대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그런데 미혼입니다. 근데 이미 직업은 확실한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보면 우리가 많은 걸 또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직업도 추론할 수 있어요. 정확히 직업명을 알 수도 있어요. 잘하면. 그렇지만 직업이 10,000가지가 넘으니 이런 걸 보시고 연습하실 때는 어떤 분야의 일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맞추시는 걸 연습을 하시고, 그거 외에도 이 카드를 보면서 이 아드님은 독신주의라고 할까요? 비혼주의라고 할까? 그래서 결혼을 안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미 40대니까 뭐 박사까지 받고 공부가 끝났지만 공부를 더 하게 될 거고, 해외로 가까운 시일에 나갈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를 제가 이 3장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또 지금 상황하고 이렇게 또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카드를 보시고 어떤 법 쪽의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뭐 물론 가능하지만 카드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3장을 보실 때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가 뭔지를 읽으시면, 단 한 장으로 직업 읽기가 어렵거든요. 직업 너무 많죠, 종류가. 근데 적어도 2장 정도, 2장이나 또는 3장 전체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메시지를 보시면 사실 직업도 맞출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정보를 이제 알아내는 거, 이런 게 이제 수업의 목표고,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을 알려드리는 거, 거기에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키워드에서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나 약간은 방향성이 좀 다른 부분도 알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40대 후반 여성이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뽑았을 때 전체 배열 중에 일부를 제가 뽑았는데, 이 일부는 맨 처음에 뽑은 1번, 2번, 3번 카드거든요. 그래서 1번, 2번, 3번 맨 처음 카드는 이분들이 만났을 때 초기 단계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아주 오래 만났다, 엄청나게 오래 만났으면 카드를 뽑은 시점에서의 직전의 시기를 얘기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칩시다.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했어요. 질문했다면 이 카드는 이 질문에 문제가 된 초기, 그 문제가 된 초기 시기가 이랬어요 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오래 사귄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저스티스는 당연히 이 여성이겠죠. 이 여성은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었어요. 태도? 네. 그런데 이 3장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이 공통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 질문자가 이런 태도로, 나는 그 남자가 다가왔을 때 이런 태도를 취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이 남자분의 그때 당시의 상황이 이랬다. 만약에 가정 있는 사람이면 가정적으로 이랬을 것이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적으로 이랬을 것이고,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이 여성이 이제 이 카드 같은 경우도 정확히 이 카드의 의미를 정확히 읽어내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뭔가 뭐 재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서 재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칼을 들고 있는 이 여성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가 이 뒤에 카드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드를 읽으실 때 질문자의 상황과 상대방 남자의 상황이 겹쳐서 두 사람을 다 보여줍니다. 이 카드가 한 사람이 아니라 중의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수업에서 다룰 거고요.
자녀를 둔 주부의 데일리. 네. 어린 자녀, 중학생 자녀를 둔 주부가 있었는데, 자, 오늘 하루 어떨까 이렇게 뽑았을 때 이런 카드가 나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에서도 이 카드에서 이제 이 여왕제 카드에 대해서 제대로 읽으신 분이 없었어요. 여왕제 카드 여러분께서 알고 있는 의미가 있죠. 그 의미가 여기에서는 좀 다르게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 이 1번의 카드가 힌트를 주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1번, 2번 카드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주제가 뭔지를 여기서 끌어내면, 이날 되게 어떤 행운이 있고, 그죠? 뭔가, 기분 좋은 어떤 하루, 긍정적인 하루가 될 것이다 라고 대체적으로 읽으셨는데, 그거보다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이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라고 하는 거를 읽어내는 것. 네. 그리고 이제 이 카드에서 엠퍼러스가 어머니의 카드니까 뭔가 이제 자녀 때문에 좀 힘든 일이 자녀로 인해서 자녀가 좀 말을 잘 안 듣고 그래서 힘들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읽으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카드를 하나만 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전체를 항상 맥락에서 전체를 연결해서 봤을 때는 조금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자, 요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가 주부고요.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국가 자격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기술 분야의 자격증이고 또 이전에 전혀 경험이 없는 분야, 일을 해본 적도 없는 분야인데 여자는 거의 시험을 보지 않는 그런 분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불합격이라고 하신 분도 계셨고요. 소드 3 때문에 또는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과정은 힘들지만 합격했다 이렇게 많이 보셨는데 이 킹 펜타클은 도대체 왜 등장했을까요? 예, 그리고 이 소드 3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거를 정확히 찝어낸 분이 사실 제가 만난 분 중에는 없었거든요. 자, 어떤 분은 이 카드가 이 카드를 보고 합격이라고 읽으신 분도 계셨어요. 왜요? 그랬더니 이게 정부 기관으로 이 카드가 보인다. 그런데 사실 킹 펜타클은 정부 기관으로 를 상징한다고 볼 수 없죠. 그죠? 기관을 상징한 공적인 카드는 주로 교황 카드, 내지는 황제 카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느낌으로 그냥 이런 건 직관이 아니라 그냥 느낌으로 약간 개인적으로 그냥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돈을 들고 있는 왕은 공적인 카드로는 등장이 전혀 아니다라고 볼 수 없죠. 어떻게 카드가 얘기할지 모르니까. 그러나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인물이 누구인지 일단은 그죠? 예. 근데 인물 카드는 딱 한 사람을 지정하지 않거든요. 동시에 2명 이상을 이야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 합격하는가 안 하는가 결론 카드는 이 3장 중에서 과연 어떤 카드로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기 3번 자리니까 무조건 3번 자리가 합격인 건지, 그죠? 그래서 이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여러분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했을 때 이 자리가 미래 자리라고는 하는데 이 카드 한 장이 미래 카드로 얘기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를 이제 또 아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도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예를 들면은 몇 년 교제한 사이인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고민과 갈등이 있었어요. 여자분이 이제 안 되겠다. 헤어지자라고 말하고 남자는 이제 헤어질 마음이 없다 보니까 생각할 시간을 갖자. 그리고 너의 연락을 기다리겠다라고 이제 시간이 한두 달 지난 상태에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앞으로 어떨까요? 했을 때 이제 여기 에이스 오브 컵스, 매지션 컵 2 나왔죠. 그러면 여기선 수비하기 중요하겠죠. 1번과 2번이 나왔는데 이 1번이 또 2번 겹쳐서 나왔어요. 그리고 1번만 나온 게 아니라 또 2번이라는 숫자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남자가 생길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도 좀 있었는데 실제로 새로운 남자가 생기고 이 사람이랑 끝났을까요? 아니면 이 카드들은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나타낸 걸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에 수비학도 알아야 되지만
이 전체에서 이 흐름대로 이제 이렇게 1번 카드에서 다시 또 컵2가 나오는 이 카드의 주인공들이 이 사람들인지 새로운 사람인지 새로운 남자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 알려드리고, 네, 이 경우는 전화 테스트를 앞두고 합격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세븐 펜타클이 역방향으로 뒤집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 카드는 이게 기분 좋은 소식을 듣는 카드가 등장을 했으니까 이제 합격인지, 네, 아니면 전체 맥락을 읽었을 때 좀 다른 결론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 합격이라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불합격이라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또는 시기, 언제쯤 원하는 소식이 오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게 되겠죠.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질문자는 이제 기혼자인 남자와 썸을 타고 있습니다. 몇 번 밥만 먹은 관계인데, 그러니까 아직 이제 깊은 교제를 시작한 관계는 아닌데 이 관계 흐름은 어떻습니까? 했을 때 여왕제, 그 다음에 절제 카드, 네, 완지 8번. 그럼 이 전체를 쭉 보시고 이 질문을 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진행이 되겠다. 이제 쭉 계속 잘 만난다. 그런데 만난다. 그러면 만나는데 관계 설정이 어떤 식으로 되면서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될 거고, 만약에 만남이 제대로 되지 않고 뭐 끝난다, 뭐 이별한다 이렇게 읽는다면 그게 언제인지 또 왜 이별하게 되는지에 대한 것이 세세하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 이건 한눈에 읽을 수 있는 배열이기도 한데, 역시 여기에서도 여왕제 카드에 대한 이제 의미를 읽는 게 중요한데, 이 여왕제 카드의 의미를 정확히 간파하신 경우가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리딩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다음 질문은 이제 3카드 배열을 3가지 보여드릴 건데요. 공통적으로 운명의 수레바퀴가 등장합니다. 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위치가 달라요. 또 질문도 물론 다르고 옆에 나온 카드도 다릅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리딩하기가 좀 까다로운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게 애정에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여러 주제에 등장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애정에서는 여러분들 보통 네, 운명의 상대, 네, 운명적인 상대를 만났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사실 운명의 수레바퀴가 운명의 상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애정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나오거든요. 자, 이 질문을 먼저 보면 이제 어떤 제품 구매를 하기 전에 고민돼서 한 질문이에요. 자, 카페를 준비하고 있는 질문자가 자동 머신으로 이제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보통 이제 1,000만 원대가 넘고 1,200에서 뭐 2,000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을 좀 저렴한 걸로 중고를 사려고 하는데요. 이제 마침 누군가 당근에 독일제 물건을 하나 내놨는데 300만 원에 내놨어요. 그래서 구두상으로 구매하기로 약속을 하고 막상 계약금을 일부 내고 나서 고민에 빠진 겁니다. 기계를 잘 모르는데 정말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이 기계 작동법이 쉬울지, 또 300만 원이면 그 금액이 적당한 건지, 이런 것들을 기계를 잘 알지 못한 입장에서는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걱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뽑았을 때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고, 두 번째는 검의 소년이 나왔고, 세 번째가 지팡이 8번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운명의 수레바퀴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과, 또 하나는 이 2번 카드를 100% 정확히 이해를 해야 결론이 이제 틀리지 않는데, 여기에서 좀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결론이 좀 틀려지는, 그래서 거의 결과를 맞춘 분이 없었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구체적으로 네, 이 제품을 산다면 사서 그 이후에 얼만큼 어떻게 쓸까 이렇게 읽으셔야 되고, 만약 이 제품을 사지 않는다면 사지 않은 이유와
그러면 어떤 것을, 이제 어떤 제품을 사는지, 근데 그 어떤 제품은 얼마에 사고 어느 정도 기간을 쓰는지까지 다 나오거든요. 카드에서는 사실 굉장히 친절하게 디테일한 걸 많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잘 못 찾아낼 뿐이죠.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얘기해주거든요. 묻지 않은 것까지도. 그래서 그걸 읽어내는 거고, 다음에는 이제 운명의 세레바키가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아까는 첫 번째 나왔고, 이랬을 때 작용이 다르겠죠. 1번에 나왔을 때는 앞에서 다른 두 장의 카드 영향을 줄 것이고, 이 카드는 앞에 두 카드를 거쳐서 이런 흐름으로 이제 어떤 결론적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분 타로샵을 운영하시는 상담사 선생님의 질문인데, 그 타로샵 옆 건물에 여자분이 사장인데요. 이분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타로샵이 옆에 있다 보니까 관심이 있었고 평소에 배우겠다고 문의를 했습니다. 지인과 함께 총 3명이 배울 건데 금액이 얼마인지를 물어봤고, 또 3사람이 있는데 좀 셋이 이렇게 배우면 조금 할인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진짜 수업을 신청할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견이 반반 나눠졌죠. 수업을 안 듣는다, 수업을 듣는다, 이렇게. 네, 1번, 2번 카드가 펜타클 카드이고 또 갈등하는 카드가 등장을 했으니까 과연 이제 그러면 돈 때문에 약간 고민하다가 뭐 그래도 한다, 그래서 안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실은 이분들이 수업을 듣지 않은 이유는 단지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핵심적으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 카드가 이 3장에서 이분들의 모습을 딱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돈에 대한 부분, 수업료에 대한 어떤 부분도 포함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거 하나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유가. 그리고 운명의 세레바키 보통 책 들고 있고 공부할 때 나오는데, 그럼 이때는 이 카드가 공부를 한다는 건지 공부를 안 한다는 건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이제 2번 자리에 나와 있어요, 운명의 세레바키가. 이럴 때 1번, 2번 비슷하게 공통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찾아서, 그 다음에 질문 볼게요. 네, 카페 오픈 중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거의 준비가 다 되어가고 있어서 2주 후에 오픈을 해도 될지, 약간은 가오픈처럼 하겠다. 세세한 부분은 오픈 후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했을 때 지팡이 2번입니다. 네, 그래서 과정은 이러이러하지만 뭐 가능하다고 대답한 분도 계셨고요. 약간은 2주 안에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이제 하신 분도 계셨는데, 그럼 과연 이 카드는 기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기 2주일까요? 2달일까? 그리고 또 이 기간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1번과 2번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 단지 여기 한 장, 세 번째 카드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숫자만을 가지고 수비학적으로 기간을 유추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읽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신점보드 타로 보기는 원데이로 진행이 되고요. 사례는 지금 보신 것처럼 3장부터 해서 7장, 9장 사례까지 다양하게 보여드리면서, 뭐 예를 들면 운명의 세레바키 같은 카드라도 질문에 따라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이것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키워드를 이제 제가 많은 분들을 수업하면서 만나보니까 100%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 어렴풋이 알게 되면 여러분의 리딩이 결과가 틀렸다 맞았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100% 이 카드를 이해하게 되면 아주 구체적인 사항까지 읽어낼 수 있고, 이 카드가 어떤 자리에 오고 어떤 카드 옆에 와도 무슨 얘기하는지 그때그때 직관을 끌어낼 수 있는데, 그런 방법들, 그런 노하우들, 그리고 카드 배열을 봤을 때 가장 먼저 어떤 구조를 살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의 눈을 만들어드리는 그런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 계시거나 어려운 분, 좀 오시기 어려운 분은 화상 수업으로 실시간 참여하시기도 하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동영상을 녹화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영상 수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저희 강의 공지가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그 더보기란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많은 분들이 좀 접하셔서 도움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뭔가 2% 부족하다고 느꼈던 분, 또 리딩을 하는데 뭔가 이제 좀
이렇게 슬럼프에 빠진 분들 또 내가 많이 굉장히 여러 장을 뽑아가지고 리딩을 했었는데 좀 그렇게 여러 장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좀 배우신다든지 좀 더 짧은 시간에 한눈에 카드를 보는 그런 스킬을 익히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업 때 만나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